제가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꽃님 오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 비자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비자 접수를 좀 해야 돼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 법무사한테 호주 사람 법무사에게 당할 뻔했던 어떤 한국 학생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만났던 학생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학생은 이미 호주에서 학교를 마치고 457 비자로 스폰서십이 들어가 있던 학생인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457 비자가 TSS 482 비자로 변경됐는데요. 어쨌든 이 학생은 457 비자 이후에 ENS 비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이 고용주 밑에서 2년 이상을 일을 했고 3년이 거의 다 차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ENS 비자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뭔가 이상하니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던 그런 차였나 봐요. 일반적으로 고용주 후원을 몇 번 해본 그런 회사라면 이미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민 법무사라든지 이민 변호사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처럼 피고용인이 별도의 이민 법무사, 본인이 선호하는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를 따로 이렇게 선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이미 457 비자나 ENS 비자를 넘어가서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믿고 그 법무사들에게 맡기는 편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조건이 다 돼서 ENS가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본인이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계속 내 비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어보면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듣는 말이 너의 ENS 비자는 이미 접수가 됐고 추가 서류 요청이 와서 이미 이민성에 보냈지만 계속해서 케이스 오피서가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만 표시가 된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민법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은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계속 457 비자를 유지를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학생에게 그 이민법무사 혹시 이름 기억하냐고 여쭤봤더니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선임한 이민법무사가 아니고서는 회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이민법무사나 변호사들이라면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유학원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돼요. 호주에서 공부하시거나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챙기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비자에 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잘 챙기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법무사가 혹시 여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여자 법무사한테 이메일이라도 받은 거 하나 있냐 여쭤봤더니 전화기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막 검색해서 하나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그 여자 이민 법무사가 맞는 거예요. 그 호주 이민 법무사는 나쁜 짓 많이 하기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학생도 몇 년 전에 한번 그 법무사 때문에 낭패를 볼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고객과 이 여학생이 너무 비슷한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ENS 비자가 접수가 됐으면 무언가 접수가 됐다는 접수증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접수가 됐으면 결제가 됐을 것이고 결제가 되면 영수증이 발급이 된다.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혹시 전달 받으셨냐 여쭤봤더니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접수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접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법무사한테 전화해서 바로 영수증 달라고 얘기를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민법무사가 계속 하는 말이 자기는 영수증을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오히려 왜 계속 내 말을 못 믿냐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민성에다가 학생에게 전화를 해보자 얘기를 해서 학생이 전화를 해서 이민성에 물어봤더니
자기의 이런 비자가 접수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호주 법무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이민성에 내가 확인을 했다. 왜 접수가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미안하다.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하자. 언제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학생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이 이민법무사에게 비자 신청비랑 이민법무사 서비스 대행 비용을 다 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어쩌면 고용주랑 이민법무사랑 같이 입을 맞춰서 ENS가 빨리 접수되고 승인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용이 안 되니까 ENS 비자를 받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더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이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 학생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른 한인 이민 변호사 통해서 비자를 다시 접수하기를 했고 이 호주 이민법무사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뒤로 실제 고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학생은 그냥 너무 착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이고 학생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학생은 그냥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착한 학생. 그러니까 이 고용주랑 이민법무사가 이런 학생을 적극적으로 노렸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그런 사기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이는데 제 생각엔 한국 사람이랑 호주 사람이랑 외국 사람 상관없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국적이 뭐든 간에 본인이 판단력만 있으면 사기 안 당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훨씬 더 많이 도우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0년 동안 호주에서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 한인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쨌든 고용주 스폰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계획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서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